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밀린 숙제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이죠. 금에 대해서 사실상 디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시시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가 시시하지만 언젠가는 큰 이슈로 부각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비자 거부 급증, 한인사회 동료, 그리고 트통은 중국 제품 우회 수출하는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손을 볼 예정이다. 먼저 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영란은행이 금 실물 인도에 4주에서 8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제 고객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상 디폴트죠.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자, 이 영국에는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금 거래 시장이 있습니다. 현물 거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죠. 그리고 현물이 필요할 때 찾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증서를 가지고 이거 페이퍼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 현물이 필요하다. 금 같은 경우 부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주에서 8주 걸린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이 정도 이제 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달라고 했는데 왜 주지 않고 4주나 8주 걸린다고 하느냐. 영국에서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요 경제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 트럼프가 이제 비철에 대해서 이제 금속 이런 데 대해서 관세를 때릴 예정이다. 영국에 있는 금에 대해서 만약 이것을 미국으로 수입하면은 관세를 때린다. 아직 이런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영국 금융시장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한 몸이죠. 그런데 미국이 영국 금융시장을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그 수혜를 누가 누리게 되느냐. EU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에 있는 혹은 중국의 금융시장도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이죠. 이런 데서 수혜를 누리게 됩니다. 미국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전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빼서 미국으로 옮기려고 한다.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금이 부족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미국 금 시장이 이런 관세 위험 때문에 런던보다 이제 프리미엄이 얹어서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금융시장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실제 미국이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영국은 이 정도 양의 금을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4주에서 8주 걸린다는 뜻은 지금 급전으로 이제 뒤에서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예견을 해왔습니다. 영국 이미 망한 나라가 아니냐. 그리고 미국의 금 보유량에 대해서도 많은 미국인들이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있었던 이제 금 디폴트, 이것과 이제 유사한 사건, 이것이 2022년 10월 16일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금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국제시장에 이제 국채 투자자들이 영국 채권에 대해서 투매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영국에 대해서 이제 투매를 했죠. 이때 난리가 났습니다. 2022년. 제가 데이지 체인 관련된 방송을 여러 번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국 국채에 큰 위기가 덮치자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장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도 끌려왔죠.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바로 영국 국채를 사고 일본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사고 이런 방식으로 서로 돌려막기 하는 겁니다. 하나 이제 왕관처럼 이렇게 데이지 체인을 만드는 거죠. 이걸 데이지 체인이라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땜빵을 해서 이때 위기를 잠재웠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당시 금융시장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금리는 치솟고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국채도 폭락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로컬 은행들 이들도 파산하고 있던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조용합니다. 4주에서 8주 뒤에는 어쨌든 금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일단 언론들이 이것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중국이 금을 이용해서 이제 미국과 영국, 유럽을 공격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전 세계 언론들이 축소를 하지만은 우리는 그 심각성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런던 금 시장에 금 유동성이 부족하다. 자, 4주, 8주 뒤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급전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빼고 난리가 났죠. 지금 영국으로 들어간 금들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죠. 일단 미국으로 간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 이 금융 비즈니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죠. 적절한 보관량을 영국의 이제 영란은행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유럽은행들의 이런 실패, 이것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목격한 거. 러시안 외환 보유금 3천억 불을 로우전 직후 이렇게 동결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주체는 미국과 영국은 아닙니다. 바로 EU에 특히 유로클리어죠. 벨기에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로클리어, 이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국가죠. 그런데 독일도 있고 스위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러시아 외환 보유금은 유로클리어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로클리어가 이제 동결을 해버린 거죠. 물론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로클리어는 전 세계에 이렇게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두바이나 홍콩에 있는 유로클리어, 여기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은 두바이의 법원,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 뭐 홍콩 법원, 결국 중국 법원이죠. 그들 상법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니, 러시아 외환 보유금을 니들이 동결해. 그럴 자격이 유로클리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로클리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을 러시아에 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나 러시아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뉴스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정도의 이제 유럽과의 관계 악화, 이것은 좀 미루자. 어쨌든 러시안 외환 보유금은 러시아 돈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손으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홍콩에 있는 유로클리어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푸틴 보고 좀 자제를 부탁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루머도 들립니다. 뭐 그리고 푸틴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이것은 러시아 돈이야. 그리고 유럽과는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해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푸틴도 생각할 거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중국이나 브릭스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매집하고 있는 거, 이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벌써 뭐 한 2, 3년 됐습니다. 자, 이 러시아 외환 보유금이 동결이 되는 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들에게 우리 재산을 맡겨둬서는 안 된다. 나중에 외교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 것도 동결할 거다. 그래서 많은 이제 국가들이 새로운 형태의 인터내셔널 뱅킹 시스템, 그리고 결제 시스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일단 브릭스가 주도를 합니다만, 이것이 만들어지면은 브릭스 가입과 상관없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나라가 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는 교역은 이제 미국이나 이 영국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스위프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샀는지, 얼마만큼 금액이 왔다 갔는지 이것을 아예 알 수조차 없습니다. 이 금도 사고, 그리고 이제 금값도 치솟고 있고, 그런데 만약 영국과 미국이 실제 보유하고 있어야 될 금의 양이 부족하다. 그래서 허겁지겁 혹시 시장에서 금을 매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실제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게 미국의 금융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금을 런던으로 보내라, 이런 이야기 한 것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이제 냄새를 풍깁니다. 그리고 중국은 계속 금을 매집하고 있고, 인도도 매집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 엄청난 금광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을 캐서 계속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 브릭스 국가들, 이들은 실물을 이렇게 이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뭐 캐나다나 뭐 이렇게 남미 쪽 이런 데 노리는 이유도, 당장 미국의 실물이 부족하다. 뭐 자원도 있고, 뭐 금도 있고, 석유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국주의적인 어떤 뭐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는 원래 많이 가지고 있고 중국은 계속 사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플레이 자체가 서구의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중국과 뭐 러시아 혹은 제3세계들입니다. 제3세계 금융기관들, 중앙은행들, 이들은 중앙은행은 이제 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달러나 이런 것도 가지고 있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자원이 엄청난 양의 자원을 가진 국가가 있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 그런 실물 자원이 없습니다. 미국은 많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더 많은 게 필요하죠. 미국 경제력에 비해서는 미국이 가진 것은 작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경제력에 여기에 맞먹을 정도의 자원,
뭐 자산 이런 것이 사실상 필요하죠. 뭐 그래서 제국주의적인 행보를 취한다. 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조업이 이제 복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금융시장 안정화, 즉 미국의 이제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의 어떤 신뢰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캐나다나 그린란드 이런 데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뒤지면 많은 금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 전문가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영국을 보라. 자, 지금은 4주에서 8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2주, 16주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 사실상 영국은 디폴트 상태에 들어갔다.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이 디폴트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4주, 8주도 이미 뒤에서 급전으로 돌려막기 한다는 거죠. 12주, 16주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 이때는 세계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오고 서구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을 하게 되고 이 영국의 일이 미국 그리고 이제 뭐 유럽의 다른 나라 이런 데도 이제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의 동향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의 동향 이것을 계속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마스크도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올렸는데 도지에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이제 철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을 다 뒤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건드리는 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금 보유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포트녹스죠. 자, 이 포트녹스에 금이 이 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정부는 공개를 하고 한번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 이 사진에서 나오는 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한번 이제 안에 보여줬습니다. 이때 누가 장난삼아 이제 동전으로 찌끌어 봤답니다. 그런데 싹 벗겨지면서 이 회색이 나오더라는 거죠. 즉 안에 내부는 텅스텐이고 바깥에 이제 금으로 막을 입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이 도지 이 일론 마스크가 있거나 이쪽도 미국 금 보유량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관세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중국의 우회 수출 국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한국입니다. 뭐 한국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뭐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한국에서 중국산 원재료를 가져와서 2차 가공을 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과거와는 반대되는 상황이죠. 미국은 중국에 이제 최애국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이 중국을 자신들의 이제 생산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제 관세 특혜를 제공하죠. 이때 한국의 뭐 포스코 제품 이런 이제 철강 제품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파이프로 2차 가공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미국은 한국의 이제 포스코 철강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중국을 이용해서 우회 수출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했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뒤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회 수출 국가를 공격하는 이유 이것은 단순히 이제 중국 제품을 쓰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자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 이들 국가에게 공장을 뜯어서 미국으로 옮기라는 거죠. 포항제철 그 외에 이제 기타 한국에도 뭐 여러 전기료 업체가 있고 또 현대제철도 이 고로업체죠. 그런데 이런 철강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겁니다. 미국의 이 철강 산업은 뭐 거의 피폐해졌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뭐 US 스틸 뭐 이런 것도 좀 남아 있는데 이 공장을 개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책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의 신일본 제철에 팔아서 좀 이제 리모델링 해보자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철강회사 이것을 일본에 판단 말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정치적인 이유가 크죠. 그래서 이제 뭐 신일본 제철로부터 뭐 자본을 유치한다 뭐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압박을 가할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포스코, 기타 이제 이 전기료 업체들 이들에게 미국 내 공장을 지어라. 이것을 이제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25% 철강 관세로 이렇게 한국 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특히 멕시코가 문제가 되죠. 이 중국은 이제 직접 이 미국의 무역 제재를 받기 때문에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이것을 그냥 방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중국이 멕시코에 뭐 다양한 소비재 제품들 이런 이제 공장을 짓고 이것을 가져와서 미국의 소비재 물가를 이제 좀 이 물가가 튀는 것을 억제한다. 이런 계획 때문에 멕시코에 대해서 이제 손을 보지 않았죠.
그래서 중국은 베트남이나 멕시코 이들을 우회해서 미국으로 많이 수출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다이렉트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이제 베트남이나 멕시코의 수출액이 커지는 거죠. 미국도 소비재에 한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됩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게 되면은 미국의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산업재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베트남을 우회 수출로 이용한다든가 또 이제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산업재, 중간재를 공급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강제, 비철, 이들 2차 가공 업체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 아직은 미확인 루머입니다만 미국 내에서는 기사화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무역 제재,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은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하루에 하나꼴로 설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올해 이제 2025년 1월 1일부터죠. 지금까지 한 40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에 하나꼴. 이 중국의 대기업들, 중견기업들이 한국 내 회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루에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떠한 제재도 이제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국 기업으로 둔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 한국 내 중국의 투자 회사들, 이들이 중국의 물품을 이제 한국으로 수입을 한 다음에 세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한다. 이런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손을 쓰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국 자본이 한국에 회사를 짓고 교역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개무역도 엄연한 중개무역이죠.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돈을 벌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은 거기에 세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명단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어떤 중국 기업이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이렇게 중개무역을 하고 있는지 혹은 2차 가공을 한 다음에 세탁을 하는지 이것을 미국 정부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이제 카운팅하는 거죠. 이 조만간에 한국에 대해서 이제 회초리를 들지 않을까. 좀 이제 관세 공격이라든가 이런 거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CNBC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런 중국의 우회 수출 이런 것을 배제하고도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손을 좀 보겠다. 특히 자동차 관련된 겁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미국 내 공장을 추가적으로 지어야 된다. 증설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죠. 이 트럼프, 미국, 일본, 대만, 유럽 국가들 너희들이 그동안 미국의 수혜를 받았으니 이제 미국의 생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압박을 본격화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리고 이제 한국의 GM 공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의 대기업들,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증설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 상황,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만 미국은 트럼프 정권 하에서 진짜 큰 이제 경제 위기를 한번 겪지 않을까. 이 강도는 모르겠습니다. 2000년대 혹은 저는 2007년대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2000년, 2001년에 있었던 미국 경기 침체 여기에 육박하는 그런 어떤 위기가 한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이 허니문 기간은 끝났습니다. 이 소매 부문에서 0.9% 1월에 이렇게 이제 축소가 되었다. 이런 불길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빠르게 이제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실제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전망을 한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덮치고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경기는 위축되고 이런 것이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비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이 CIA 비자 떡밥 때문에 한국이 시끄러웠죠. 저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해서 자우림이라든가 좀 반미 성향, 좌파 성향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국무부가 이것을 관리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너 친미, 너 반미 이래가지고 반미 너 집에가 친미 들어와도 좋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한국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야, 무비자 없애버려, 뭐 에스타 이제 중지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자우림이 콘서트가 연기가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공연 비자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플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자 받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홍보를 다 해놓고 티켓까지 다 팔아놨는데 만약에 이제 비자를 받지 못한다, 이 경우는 난리가 나게 되겠죠.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비자를 먼저 받아두고 뭐 플랜을 짜고 그다음에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를 하고, 또 뭐 여기에는 미국에 이제 스폰서 서주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비자를 받아두고 공연을 추진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기를 하겠다. 아마도 뭐 한국 분들 중에 이제 우파 성향의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이 사람들이 자우림 음악은 좋아하지만은 에이 그냥 안 가 해서 이제 표를 취소하고 뭐 이런 일이 아닌가, 홍보가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뭐 자우림, 뭐 김유나 이런 사람만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스텝도 다 받아야 됩니다.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Q1 비자도 있고, 그리고 뭐 P1, P2, 스텝 비자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군요. 그런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과거에는 1인당 460불 들었는데 지금은 뭐 1840불. 그래서 4명이 간다 그러면은 6460불. 그런데 자우림 팀이 간다, 뭐 한 10명이다. 그럼 뭐 여기에만 벌써 한 2만 달러가 소요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를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티켓 판매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의 메인 주제는 미국이 외국에 대해서 이제 문호를 닫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이제 비자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트럼프가 들어서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견은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아직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뭐 이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하는 뭐 이런 거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내에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이나 시민권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이제 이 한국인들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체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루트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줄줄이 차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인 사회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 여러분들 이제 전공의 사태 때 전공의들이 그럼 이제 뭐 미국 가서 미국 의사 될래, 뭐 시험 패스하고 또 이제 다시 뭐 레지 이런 거 해야 되지만은 레지던트하고 또 이제 미국 의사가 되겠다, 이런 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최근에 이제 뭐 저도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에 이제 어학연수를 먼저 타진하는 거죠. 전공의로 이렇게 있었는데 야, UCLA나 이런 데 뭐 한 어학연수 뭐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갔다 올래. 그 다음에 미국에서 먼저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거죠. 뭐 영어 실력도, 자신의 영어 실력도 이제 한번 테스트 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사관에 가서 이제 어학연수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한 3개월. 그런데 줄줄이 리젝트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사는 이런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너 전공이잖아. 지금까지 어떤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왜 갑자기 너 같은 전문가가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냐? 너 혹시 미국에서 일하려고 그러는 거 아냐? 이런 식으로 다그치고, 뭐 이 사람은 당연히 아니라라고 해야죠. 뭐 교육비자나 관광비자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서 뭐 일자리를 찾는다, 체류신분을 변경한다, 이런 목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이제 임의로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의 잡을 노리시는 분들, 이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많은 전공의들, 실제 이제 어느 정도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이제 의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이제 그런 계획이 암초에 부딪힌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한국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되고 나서 전 세계에 이 비이민 비자 문호를 이제 차단하고 있는 거죠. 이민 비자 같은 경우 뭐 가족 초청 이런 것은 원래대로 이제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상업적인 목적 혹은 취업을 위한 것, 공연을 하는 것, 연예인들이 공연을 한다. 실제 영국의 어떤 연예인이 미국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영어권인데도. 그리고 동맹이죠. 캐나다인들을 상대로도 이제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했다. 뭐 캐나다인들 영어도 잘하는데 미국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문호를 차단하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의 정책적인 목표입니다. 뭐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 일자리가 있으면 먼저 미국인들에게 기회를 줘라. 많은 미국인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뭐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먼저 일자리를 주라. 이런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잡을 구하려고 오는 사람들 혹은 연예인이 미국에서 공연을 하면서 달러를 벌어가는 것, 이것도 맞겠다. 아니 도대체 왜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연을 하고 귀한 달러를 가져가느냐. 이것도 이제 지금 막는 거죠.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일단 자우림의 3월 콘서트, 이것은 예정되어 있었다면 자우림이 이미 이전에 이제 이 공연 비자를 받았을 겁니다. 대부분 복수입니다. 뭐 1년에서 처음 받을 때는 1년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3년짜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3년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뭐 미국에 스폰서 회사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하고 추진하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 동안 이렇게 복수로 받아둔 비자 뭐 이것이 취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영국 연예인도 못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 상업적인 목적 뭐 공연을 하면서 돈을 벌어간다. 그리고 뭐 취업을 하러 들어간다. 여기에 대한 문호가 이렇게 닫히는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은 뭐 비이민 정책 혹은 이민 정책 일단 미국으로 입국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조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리고 심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벌써 일파만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일단 국무부나 이런 데서 먼저 알아서 이렇게 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조치가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한인 사회에 좀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안 좋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국 한인 사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민하려고 오는 사람들, 뭐 유학 이런데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 오바마 때 한국에 대한 문화가 활짝 열렸습니다. 뭐 저는 오바마를 욕을 하지만 오바마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여러 명을 이렇게 요직에 등용했습니다. 이 오바마 때 뭐 이제 이민 변호사가 있다. 한국인이다. 그러면은 한 2, 3년 일을 하면은 뭐 갑자기 200만 불짜리 저택으로 들어가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절은 좋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닫히는 거죠. 지금까지 뭐 바이든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한인들이 이제 뭐 유학도 오고 또 워크퍼밋도 받고 이렇게 눌러앉고 혹은 뭐 E2 비자 이제 소규모 장사를 하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체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뭐 H1B로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뭐 그런 분도 있고 뭐 이런 데도 사실은 불안합니다. 잘리면은 몇 개월 뒤에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불안하게 사는데 보통 보면은 뭐 한인 기업 혹은 뭐 한인 좀 큰 규모의 식당 이런데 유학생들이 뭐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적을 일단 여기 둡니다. 그리고 뭐 이런 한인 기업이나 식당에서는 이제 영주권 스폰서십을 이렇게 미끼로 이들을 저임금을 주고 이렇게 장시간 부려먹습니다. 그러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연장을 대부분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뭐 E2 비자 이런 게 있다. 연장을 거부하고 그러면은 몇십만 불 투자해서 장사를 해왔는데 이제 연장이 중단되면은 쫓겨나가야 됩니다. 뭐 권리금이고 이런 거 다 날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태를 둘러싸고 뭐 한인 부동산 중개업 그리고 한인 변호사 뭐 이들과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뭐 식당에 적을 두고 이렇게 장기간 이제 뭐 저임금으로 저임금도 그 훨씬 미칩니다. 이런 거 받으면서 노예처럼 이제 일을 했는데 자 이제 워크퍼밋 연장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유학생들 마치고 미국에 살려고 했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저 주인이 팁도 다 떼먹고 그 다음에 임금도 이제 미니멈 웨이지를 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막 투서 고발을 하고 가는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이민국이나 뭐 노동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운 거 IRS죠. 자, 뭐 탈세를 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경우 7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수십만 불 이렇게 벌금은 말할 것도 없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물고 물리는 문제 이것 때문에 한인 사회가 좀 이제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영주권을 아직까지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 이 연장을 거부하고 하나씩 쫓아내는 게 아닌가.
남미에서 온 사람들은 뭐 이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숨어서 이제 지들끼리 살 수는 있습니다만 한국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죠. 미래에 또 미국을 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을 열어두게 되는 겁니다. 뭐 아이들 문제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상당히 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중요한 러브전과 가자지구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